이 이야기는 한 포기 김치가 어떻게 국제적 문화 외교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데이빗 스미스의 한국 전라도 방문은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할머니가 건네주신 한 포기 김치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그의 발언은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음식 원조 논란을 촉발시킵니다. 문화적 갈등의 중심에 선 데이빗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할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그는 단순한 배우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진정한 전도사가 되어갑니다. 이는 음식을 통한 진정한 문화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엄청난 우연의 시작과 우리나라 김치의 위대함을 알리게 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 할리우드 배우 데이빗 스미스는 한국의 한 대기업이 주최하는 국제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합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최근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 중 마지막 날, 예상보다 일찍 끝난 스케줄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유시간이 생깁니다. 매니저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하지만 데이빗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만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는 매니저와 통역사에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통역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을 제안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은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데이빗은 즉석에서 그곳으로 가자고 결정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 데이빗 일행은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논밭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 기와 지붕의 낡은 집들, 그리고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들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매니저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서둘러 돌아가자고 하지만 데이빗은 조금만 더 둘러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마을을 산책하겠다며 일행을 차에 남겨두고 걸음을 옮깁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어디선가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성진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선율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지만 왠지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데이빗은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마을 중앙에 있는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의 할머니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각자 앞에는 커다란 양푼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싱싱한 배추와 각종 양념들이 가득합니다. 할머니들은 손놀림이 바쁘면서도 입에서는 계속해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데이빗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할머니들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배추를 양념에 버무립니다. 노래는 일의 힘든 것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웃음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데이빗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전통의 현장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급히 차로 돌아가 통역사를 데려옵니다.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통역사와 함께 돌아온 데이빗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다가갑니다. 할머니들의 노동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통역사가 먼저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을 보고 할머니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서로 수근거립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다른 할머니들보다 몸짓이 당당하고 표정이 진지합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에서 깐깐함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엿보입니다. 데이빗은 통역사를 통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온 배우이며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들이 만드는 김치를 조금 맛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입니다. 대부분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 깐깐해 보이는 할머니만은 팔짱을 끼고 데이빗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통역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데이빗에게 번역해 줍니다. 할머니께서 외국인이 김치 맛을 제대로 알 수나 의심스럽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멀리서 왔으니 한번 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데이빗에게 자리를 권하며 친근하게 웃어 보입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에 앉은 데이빗은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각 할머니마다 손놀림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동작들입니다. 배추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라 넣는 세심함, 적당한 힘으로 버무리는 숙련된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놓치지 않는 정성스러움이 데이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곧 깐깐한 할머니가 커다란 쟁반을 들고 나옵니다. 쟁반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과 여러 종류의 김치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포기김치, 총각김치, 물김치, 갓김치까지 4가지 김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데이빗 앞에 쟁반을 놓으며 각 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통역사가 차례대로 번역해 줍니다. 포기김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김치이며 총각김치는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물김치는 시원한 국물 맛이 좋고 갓김치는 특유의 알싸한 맛이 매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이빗은 먼저 포기김치부터 조심스럽게 맛봅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매콤함 뒤에 숨어있는 단맛, 발효에서 오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아삭한 식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데이빗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던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다른 김치들도 차례로 맛보며 각각의 독특한 특징에 놀라워합니다. 흰 쌀밥과 함께 먹으니 그 맛은 더욱 완성도 높아집니다. 감동한 데이빗이 통역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더니 다시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통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할머니는 방금 담근 김치 중에서 가장 잘된 포기 하나를 골라 정성스럽게 썰어서 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에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통역사가 할머니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가져가서 먹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데이빗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낍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단순한 친절이 아닌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깊은 철학에 깊이 감동받습니다. 데이빗은 일어서서 할머니들에게 깊숙이 인사를 합니다. 통역사를 통해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정말 좋은 인상을 받고 간다고,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할머니들이 정말 멋있으시다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할머니들은 데이빗의 정중한 인사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깐깐했던 할머니조차 마지막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소중한 김치통을 품에 안고 마을을 떠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데이빗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건네준 김치통은 그의 냉장고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꺼내 먹으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깁니다. 일주일 후 데이빗은 미국의 인기 토크쇼인 제임스 레이트 쇼에 출연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화 홍보를 위한 스케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평소와 같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 속에서 데이빗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사회자 제임스 레이트는 능숙하게 데이빗의 최근 작품에 대해 질문하며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제임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며칠 전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느냐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묻습니다. 데이빗의 눈이 순간 반짝입니다. 데이빗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문화적 만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의 노동요, 정성스러운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해 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인연인데라는 할머니의 말을 소개할 때 스튜디오는 조용해집니다. 데이빗은 그 순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한국인들의 정, 그리고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임스는 김치에 대해 더 자세히 묻습니다. 데이빗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 김치에 대해 공부했다며 준비해온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김치가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 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낮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주는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더 나아가 김치가 가진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장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며 정을 나누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제임스도 김치에 대한 데이빗의 깊은 관심에 놀라워합니다. 데이빗은 마지막으로 김치야말로 세계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음식이라며 강조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는 데이빗의 김치 이야기가 빠르게 퍼집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진심 어린 감동 스토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이것도 인연인데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음 날부터 각국의 언론들이 데이빗의 김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할리우드 스타가 극찬한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냅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김치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분석 기사를 게재합니다. 일본과 독일, 호주의 언론들도 연이어 김치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각 나라의 영양학자들과 요리 전문가들이 김치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분석하고 논평합니다. 김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한국 내에서도 데이빗의 발언은 큰 화제가 됩니다. 한국인들조차 잘 모르던 김치의 우수성을 외국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소개해 주었다며 감격해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인연론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데이빗의 김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언론사에서 놀라운 기사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김치의 진짜 원조는 중국의 파오차이입니다. 기사는 김치가 중국 고대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파오차이 문화가 한반도로 전해져 현재의 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역사적 문헌들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더욱 자극적인 것은 기사의 후반부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인 양 포장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음식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김치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 기사는 곧바로 중국 내 다른 언론사들에 의해 재생산됩니다.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도 빠르게 퍼집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또다시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반박 기사를 쏟아냅니다.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 차이는 제조 방법부터 재료, 발효 과정까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음식연구원과 김치연구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김치는 한국 고유의 발효 기술과 양념 문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를 사용한 빨간 김치는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전래된 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더욱 격앙됩니다. 중국이 한류의 성공을 시기하여 문화 공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과거 한복, 한글, 한의학에 이어 이번에는 김치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한국은 중국 문화의 따라쟁이일 뿐이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의 여러 전통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조롱합니다. 영상은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한국 관련 게시물마다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사진에도 중국 옷을 도용했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한국의 김치 관련 공식 웹사이트들을 해킹 시도하며 한국관광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SNS 계정에도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일부 언론은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 발전 자체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논리까지 펼칩니다. 한류도 결국 중국 시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국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만 중국 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습니다. 중국의 한 요리 전문가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 차이를 비교하는 시연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정작 한국의 전통 김치 제조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대신 다른 향신료를 사용하고 발효 과정도 생략한 채 단순한 절임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국의 일부 식품 회사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마케팅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정통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김치와 유사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한국 김치보다 역사가 깊다고 광고합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한글과 유사한 글자를 패키지에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려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지만 각 나라 고유의 전통과 특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논쟁을 넘어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해 성명을 발표하며 주중 한국 대사를 통해 공식 항의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논란이 확산됩니다. 서구 언론들은 아시아의 문화 갈등이라며 주목합니다. 일부는 음식 문화의 전파와 변화에 대한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갈등 구조로 보도합니다. 데이빗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감동 스토리가 이런 국제적 논란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매니저와 에이전시는 이 논란에 개입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칫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만난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김치 문화의 진정성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할머니들의 전통과 정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데이빗은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리기로 합니다. 비록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해 증언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들이 보여준 김치 제작 과정의 독창성과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철학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침 그때 한국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 교수가 학술적 관점에서 김치 논란에 대응하는 상세한 영상을 발표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 김치의 역사와 독창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저장 발효 기술, 조선시대에 완성된 김치의 기본 형태,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전래되면서 현재의 빨간 김치가 탄생한 과정을 학술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제시합니다. 김 교수는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파오차이가 단순한 소금물 절임이라면 김치는 복합적인 양념과 정교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발효균의 종류, 영양 성분, 제조 공정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입증합니다. 그는 특히 한국 김치의 독특한 젖산 발효 과정과 다양한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복합적 맛의 구조를 과학적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김 교수의 영상은 학술적 권위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음식 문화의 전파와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각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고유한 특성들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의 김치는 기후, 재료, 보존 기술, 식문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독창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교수의 영상을 본 데이빗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SNS에 김 교수의 영상을 공유하며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간단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영상은 데이빗의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는 김 교수의 훌륭한 설명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김치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 음식과 김치가 최고라고 짧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할머니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잊을 수 없다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데이빗의 짧지만 진심 어린 영상과 김 교수의 학술적 영상이 함께 화제가 되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데이빗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 교수의 전문적인 설명을 접하게 되고 한국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셰프들이 데이빗의 영상에 댓글을 달며 한국 김치의 우수성에 동조합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은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닌 복합적인 발효 과학의 결정체라고 평가합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 요리사는 김치의 발효 기술이 자국의 치즈나 와인 제조 기술만큼 정교하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국제학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 나라의 식품학자들이 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한국 김치의 독창성을 지지하는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발효식품연구소는 한국 김치의 미생물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독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양심적인 학자들과 네티즌들이 김 교수의 학술적 설명에 공감을 표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한 식품학과 교수는 조심스럽게나마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술지에 게재합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의 무분별한 문화 공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데이빗의 김치 홍보 영상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의 팬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K-푸드 전반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증가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한국 음식점들은 갑작스러운 김치 주문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김치 판매량이 평소의 10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댓글은 한국 음식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김치 하나만으로도 한국 요리의 깊이를 알 수 있다며 감탄을 표합니다. 프랑스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던 프랑스인들조차 한국의 발효 기술은 우리 치즈 못지않게 정교하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이탈리아 네티즌은 우리가 파스타를 자랑하듯 한국인들이 김치를 자랑할 만하다며 존경을 표하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김치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다. 우리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조롱과 비판은 더욱 거세집니다. 중국은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구나. 다음엔 피자도 중국 음식이라고 하겠네라는 조롱성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영국 네티즌은 중국의 문화 도둑질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독일 네티즌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는 중국이 부끄럽다고 지적합니다. 호주 네티즌들은 중국은 자국 음식도 제대로 홍보 못하면서 남의 나라 음식 뺏으려 한다며 비아냥거리고, 캐나다 네티즌들은 중국의 이런 행태를 보니 다른 문화 공정들도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심지어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훨씬 건강하고 맛있다. 이제 중국 음식 대신 한국 음식만 먹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타납니다. 브라질 네티즌들은 김치 하나로 중국 전체를 압도하는 한국이 대단하다며 찬사를 보내고, 멕시코 네티즌들은 우리 살사처럼 김치도 그 나라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 중국은 질투 그만하고 자기 음식이나 잘 만들어라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중국이 우리 쌀국수도 자기 거라고 할까봐 무섭다며 걱정 섞인 조롱을 하고,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김치는 우리 똠얌꿍만큼 독창적이다. 중국은 이제 그만 도둑질해라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데이빗을 진정한 한국의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용기와 진정성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데이빗의 영상을 다루며 그를 새로운 형태의 문화 외교관으로 평가합니다. 전라도의 할머니들도 이 소식을 들으며 그때 그 외국인 배우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데이빗의 김치 홍보 이후 K푸드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 음식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데이빗 자신도 더욱 유명해져 할리우드 최고 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전라도 할머니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데이빗에게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제작되는 국제합작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촬영 일정을 조율하면서 데이빗은 매니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전라도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다고, 할머니들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도 생깁니다. 할머니들이 모두 건강하실까요? 혹시 그때 그 깐깐한 할머니께서 자신을 기억하실까요? 데이빗은 한국 도착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드디어 전라도로 향하는 날, 데이빗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고급 한국 전통차 세트와 자신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편지에는 그날의 감동과 지난 3년간 할머니들을 그리워했다는 마음, 그리고 김치 덕분에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선물로 김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수육용 고기까지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김치와 수육이 최고의 조합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데이빗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마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큰 마당은 조용합니다. 할머니들이 보이지 않아 데이빗은 순간 당황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데이빗은
통역사를 통해 3년 전 김치를 담그던 할머니들에 대해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 외국인 배우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깐깐했던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데이빗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립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댁이 보이자 마당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입니다.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통역사가 할머니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만든 김치 맛을 못 잊어서 언제 한번 다시 올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데이빗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는 준비해온 선물을 정중하게 드리며 한국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더듬거리며 전합니다. 수육용 고기를 꺼내 보이자 할머니의 눈이 더욱 커집니다. 할머니는 수육고기를 보시더니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리십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할머니의 말씀은 데이빗을 더욱 기쁘게 만듭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되었네. 김치하고 수육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벌써 다 알았구나 하시며 웃으십니다. 할머니는 데이빗의 서투른 한국어에도 따뜻하게 웃으시며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마치 손자를 대하듯 친근하게 대해주십니다. 할머니는 데이빗을 마당으로 안내하시며 이번에는 직접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이빗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즉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손자를 가르치듯 친근하게 김치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배추를 절이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비법, 그리고 정성을 담아 버무리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십니다. 데이빗의 어설픈 손놀림에 할머니는 계속 웃으시지만 동시에 정성스럽게 교정해 주십니다. 양념이 손에 묻어 빨개진 데이빗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보내십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데이빗에게 더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을 하나씩 맛보여 주시며 각각의 비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3년간 정성으로 숙성시킨 고추장의 깊은 맛, 콩의 고소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된장, 그리고 깔끔하면서도 진한 감칠맛의 간장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예술품들입니다. 데이빗은 각각을 맛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근본이자 정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재료와 전통 방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할머니와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데이빗은 또 한 번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감동을 영상에 올립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김치와 전통 장류들, 그리고 함께 나눈 따뜻한 시간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소감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듭니다. 데이빗의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K-푸드 탐험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집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샵KF 챌린지, 샵코리안 푸드 저니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국의 젊은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한국 음식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유명 푸드 블로거 에밀리는 김밥 만들기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김이 찢어지고 밥알이 흩어지며 난리가 나지만 결국 완성한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며 그녀는 경탄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천재성이야.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어떻게 이런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김밥 하나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그녀의 영상은 일주일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합니다. 영국의 젊은 셰프 제임스는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간장 베이스의 달콤한 양념을 만들며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리네이드가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달콤함과 짠맛의 균형이 완벽해. 그리고 이 상추쌈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야. 완성된 불고기를 맛본 그의 표정은 마치 천국에 온 듯합니다. 프랑스의 미식가 유튜버 마리는 비빔밥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이건 먹는 무지개야. 각각의 나물이 가진 색깔과 영양소, 그리고 맛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프랑스 요리도 플레이팅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비빔밥은 차원이 달라. 그녀는 비빔밥을 섞으며 한국인의 조화 정신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라면 전문 유튜버 다케시는 한국 컵라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이 라면의 원조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컵라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 매운맛과 감칠맛의 조합은 정말 중독적이야. 특히 김치와 함께 먹으니 이건 그냥 예술 작품이야. 그는 한국 컵라면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며 각각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요리사 마르코는 떡볶이를 처음 맛보고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맘마미아. 이게 무슨 맛이야? 매콤달콤한 게 완전히 중독적이야. 이 쫄깃한 떡의 식감도 파스타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음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독일의 푸드 크리에이터 안나는 한국 음식의 건강함에 주목합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해.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 적당한 매운맛까지 모든 게 몸에 좋아. 특히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야.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고 건강한지 알겠어. 그녀의 영상은 유럽 전역에서 K푸드 열풍을 일으킵니다. 브라질의 유튜버 카를로스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독창적인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 김치만 해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니.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고유한 맛이 있어. 이건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이야. 그는 한국 각 지역의 음식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제작합니다. 인도의 스파이시 푸드 전문가 라지는 한국의 매운맛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 사람인 내가 말하는데 한국의 매운맛은 정말 특별해.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이가 있어. 고춧가루의 은은한 단맛과 마늘, 생강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이 복합적인 맛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그의 평가는 매운 음식의 본고장 인도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화제가 됩니다. 호주의 젊은 푸드 블로거 엠마는 한국 음식의 정서적 가치에 감동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마치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각 음식마다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어.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예술이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아. 그녀의 감성적인 접근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K푸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됩니다.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 폭증합니다. K푸드는 이제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쿨하고 트렌디한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이 절정에 달하면서 그 시작점이었던 데이빗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 포기 김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전 지구적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데이빗은 단순한 할리우드 배우를 넘어서 진정한 문화 외교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UN 문화기구에서는 데이빗을 문화교류 특별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의 순수한 관심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어떻게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한 감동에서 출발한 그의 행동이 더욱 값지게 여겨집니다. 한국 정부는 데이빗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와 함께
문화를 통한 평화로운 교류의 모범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훈장 수여식에서 데이빗은 감격의 겨운 소감을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은 전라도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자신은 단지 그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 음식점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뉴욕의 코리아타운, 런던의 한국 음식점, 파리의 김치 전문점까지 모든 곳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요 고객층을 이루며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요리사들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 요리학교에서는 한국 요리 과정을 신설하고, 이탈리아의 유명 요리학교들도 김치와 한국 발효 음식 전문 과정을 개설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 연구소가 설립되어 한국 전통 음식의 과학적 분석과 현대적 응용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K푸드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음식 유행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증대로 이어집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한국 문화원의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K푸드 체험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가 됩니다. 김치 냉장고 판매량이 해외에서 급증하고 한국 전통 조리도구들이 세계 각국의 주방용품점에서 인기 상품이 됩니다.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같은 한국 전통 조미료들도 현지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과 학계의 지속적인 비판, 그리고 한국 음식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 앞에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도 자체가 중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부 중국 내 양심적 지식인들조차 자국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까지 세계를 사로잡으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높아집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문화 강국의 모범 사례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문화 외교 전략을 벤치마킹하려 노력합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팔로워 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섰고, 그가 올리는 한국 관련 콘텐츠는 매번 수천만 명이 시청합니다. 그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진정한 문화대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라도 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데이빗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적 화제가 되면서 할머니의 김치와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때의 퉁명스러운 말투를 유지하시지만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 주십니다. 마을 전체가 K푸드 성지로 변화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전통 음식 비법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마을에는 전통 음식 체험관과 김치 박물관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맛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빗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할머니를 찾아뵙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데이빗을 위해 특별히 김치를 담가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데이빗은 할머니께 미국의 소식과 전 세계 K푸드 열풍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음식을 통한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국경과 인종이 달라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데이빗과 할머니의 인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임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포기 김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낯선 외국인에게도 기꺼이 마음을 나누어준 할머니의 따뜻한 정성과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세계에 전파한 데이빗의 순수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포기 김치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전 세계 K푸드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할머니들이 대대로 이어온 정성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음식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